안녕하세요. 사커라티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 6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6위 부산과 10위 광주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부산은 지난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어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주중에 펼쳐진 수원FC와의 FA컵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하여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원정팀 광주는 강원 원정에서 패배하며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연패가 너무 길어지는 상황이기에 주중 FA컵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하여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하며 리그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부산은 윤석영, 김병호 등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광주 또한 퇴장 징계가 남아있는 이민기, 여봉원 선수가 결장합니다. 게다가 햄스트링 의심 증세가 있었던 펠리페의 몸 상태가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선발 출전이 확실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징계로 오랜 기간 빠져있던 윌리안이 복귀한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승무패 대상 경기 중 가장 이른 시간에 펼쳐지기 때문에 펠리페의 유무를 살펴본 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2무 1패로 대등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광주의 홈에서는 광주가 부산에게 3대1로 승리를 기록했네요. 지금부터 저희 사커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K리그에서는 A부터 E까지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부산의 전력이 원정팀보다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B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부산은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습니다. 한편 광주는 광원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한 기록이 있네요. 최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번 경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팀 부산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2번 경기인 3위 상주와 5위 대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상주는 지난 주말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명이나 퇴장당한 상대에게 경기 종료 직전 실점을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마감되었습니다. 주중 FA컵에서는 2군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음에도 포항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원정팀 대구는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패배하며 긴 무패 행진을 마감하였습니다. 게다가 주중 성남과의 FA컵 경기에서 많은 주전 선수들이 기용하였음에도 졸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주는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대구는 최근 김우석, 황순민, 에드가의 공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모두 출전하지 못한다면 대구에게 큰 타격일 것이지만 에드가의 복귀 가능성은 다행히 높아 보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3무 3패로 원정팀 대구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대구의 홈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상주의 전력이 대구보다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상주는 서울에게 승리하였지만 포항에게는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대구는 이번 시즌 기록은 아직 없으며 전체 기록을 보면 무승부보다는 승, 패로 나뉘는 경향이 있네요. 상주는 이번 시즌 포항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의 화력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체력적인 열세와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생각할 때 상주를 공략하기 쉽지 않아 보이므로 아마 역배를 받을 상주의 프랜승에 해당하는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3번 경기인 11위 서울과 4위 포항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서울은 지난 라운드 부산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부상 선수들의 복귀 이후 좀 안정적인 모습을 찾는 듯 했으나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네요. 또한 주중 대전과의 FA컵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가운데 승리했지만 주전 선수들이 많이 기용되어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원정팀 포항은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4연승 기록에 실패하였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쉬지 않고 경기에 계속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주중 상주와의 컵대회에서마저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고 연장전까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중 경기의 여파로 양팀 모두 로테이션이 필요해 보이네요. 포항은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팔로세비치가 교체 투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6승 3무 4패로 서울이 조금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포항의 전력이 홈팀보다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D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서울은 전북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포항은 인천과 광주에게 승리를 거두었네요. 이 경기는 단순 전력만으로 보면 포항이 매우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포항이 원정 5연승을 기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 또한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원정팀 포항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1위 울산과 7위 강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산은 대구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주중 FA컵에서도 1.4군 정도의 적당한 로테이션을 돌리며 주전들의 체력을 관리해준 상황입니다. 한편 원정팀 강원은 광주에게 홈에서 승리하며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어지는 광주와의 FA컵 경기에서도 주전들의 체력 안배와 승리 모두를 따내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울산은 최근 고명진 선수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퇴장 징계로 결장하던 김기희 선수가 복귀하여 경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 강원은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선수가 없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8승 1패를 기록하며 울산이 강원에게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울산의 전력이 원정팀보다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보시면 울산은 1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강원은 대구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강원이 최근 살아나는 분위기이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아직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과 전력에서 크게 앞서는 홈팀 울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8번 경기인 8위 수원과 9위 성남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은 지난 주말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주중 FA컵에서도 제주를 물리치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임생 감독이 돌연 사퇴하며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원은 전술 코치인 주승진 감독 대행 체제로 당분간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한편 원정팀 성남은 전북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2골을 득점하며 승리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지만 수비 쪽에 부상자가 속출하여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해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주중 대구와의 FA컵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성남은 드디어 이창용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하며 대구전 부상으로 교체되었던 최지묵과 안영규 선수도 부상이 경미하기에 경기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3무 4패로 오히려 원정팀 성남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성남의 전력이 홈팀보다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수원은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성남은 강원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양팀 모두 최악의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원이 감독 교체라는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원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경기를 펼쳤으며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는 성남이 역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남의 프랜승인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9번 경기인 12위 인천과 2위 전북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인천은 상주전 기적같은 무승부를 기록하며 8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2명이나 퇴장을 당하며 비정상적인 경기를 치렀기에 경기력을 평가하기엔 어렵겠지만 그 상황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팀들과는 달리 FA컵 경기도 치르지 않아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여유가 있겠습니다. 한편 원정팀 전북은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벌써 2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득점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전남과의 FA컵에서 연장까지 가는 승부를 치렀기에 체력적으로 인천에 비해 불리할 것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매 라운드 부상으로 선수들이 교체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문지원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퇴장 징계로 인해 이재호와 송시우 선수도 결장합니다. 한편 전북은 지난 경기에 이어 김진수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경기에 나설 수 없고 부상으로 인해 이동국 선수가 결장합니다. 최근 믿을만한 공격 자원이 조규성 선수밖에 없는 전북이며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하루빨리 구스타보나 바로우 같은 용병 자원들이 명단에 합류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5무 6패로 원정팀 전북이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이 전력에 비해 인천에게는 강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2에 속하며 원정팀 전북의 전력이 홈팀보다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인천은 지난 경기 상주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전북은 1승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아길라르 합류 이후 인천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전북이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인천을 상대로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어 원정팀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지난 라운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번에 무승부가 한 경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배 3개, 무승부 1, 역배 2개 또는 정배 4개, 무승부 1, 역배 1 정도로 잘 조합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 세리의 8경기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